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행 관련된 노하우 및 책을 좀 소개를 해달라는 책 처방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모자라서 네. 아예 이번 주는 그 책 처방 의뢰를 해결하는 주로 하기로 하고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책 처방 요정 해니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니 이혜선입니다. 네, 와. 반가워요. 근데 여행 얘기는 진짜 해도 끝이 없고 들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평소의 여행 준비의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행선지나 일정 같은 게 정해진 다음에는 또 약간 차원이 달라지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댓글 좀 소개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닉네임 접속님 댓글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니 YG, 아우 몇 해 만에 10권씩 쏟아내시면 어떡합니까? 노인의 전쟁, 유령여단, 마지막 행성, 조이 이야기, 모터엔진, 사냥꾼의 현상금, 악마의 무기, 황혼의 들판, 곰탕 1, 2 모두 재미있을 것 같아요. 크크크. 저 책들 한꺼번에 다 들고 들어가면 또 뭘 사왔길래 눈치를 보냐며 집사람한테 혼낼 텐데 유유 몰래 한 권씩 들고 가야 하나요? 그런데 저 아이들 붙들고 있으면 딴 책들은 언제 읽죠? 덕분에 즐거운 독서 생활합니다. 네. 두 분 실례가 안 되면 너무 귀여우시네요. 뭘 사왔길래 눈치를 보냐며. 몰래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접속님께서 기왕에 언급을 하셨길래 제가 그 댓글로는 남겨놨지만은 방송을 빌려가지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필립 리브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쓴 견인도시 원대기 4권 네. 꽤 괜찮은, 그러니까 곰탕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꽤 괜찮은 SF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피터 잭슨 감독이 영화를 준비 중이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때 올해 연말 개봉을 목표로 1차 동영상도 떴어라고 JYP가 이제 얘기를 방송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저는 소설을 읽었잖아요. 네. 야, 피터 잭슨 감독이 정말 소설의 설정을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예고편만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 견인도시 원대기의 이제 첫 권의 제목이 모털 엔진이거든요. 그리고 영화 제목도 모털 엔진입니다. 그래서 피터 잭슨 모털 엔진 같은 걸로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유튜브에 영화편 예고 동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되게 영화가 나오기 전에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왜 싱크로율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진짜 책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소설을 읽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이미지화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렇게 또렷한 경우도 있고 또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영화를 딱 보니까 저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딱 받았어요. 네. 그쵸. 소설의 영화화가 사실 다 좀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은데 대부분 소설을 영화한 것 중에는 기존 팬들한테 좀 아쉽다는 평을 듣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게 좀 기대돼요. 이렇게 네. 과연 소설보다 나을지 아니면은 예고편은 그럴듯했는데 이제 까놓고 보니까 소설보다 별로였는지. 네. 그 동영상 링크는 제가 책걸상 댓글에도 제가 그 해놨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이거 그럴듯한데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네. 댓글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해니? 네, 닉네임 수지 땡땡땡땡님이신데요. 업로드 일주일에 3번으로 늘려주세요. 기다리기 힘들어서 들었던 것을 또 듣는답니다. 박재영님 팬이라 잘 때 늘 틀어놓고 자요. 박재영님 목소리가 너무 섹시해요. 책 소개하는 다른 오디오 클립을 이것저것 다 들어봐도 책걸상만한 게 없더라고요. 결국 책걸상만 듣고 있습니다. 섬에 있는 서점 볼티모어의 서등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어요. 와우. 네, 정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수지님께서 요즘에 JYP에 대한 애정을 댓글을 통해서 듬뿍 발산하고 계시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빨리 읽어보고 싶네요. 어린이 도서연구회 경산지회에서 아동 청소년 문학을 읽고 매주 목요일에 책 토론하는 43살의 새아이 엄마입니다. 그러면서 동갑내기 친구 4명이
책을 읽는 용포라는 책 토론 모임을 합니다. 제가 섬에 있는 서점을 추천해서 같이 읽고 토론했었는데 다음 달에는 사흘 그리고 한인생을 추천하려고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제 댓글이 채택된다면 재영 오빠가 읽어주세요. 아 이런. JYP 사랑합니다. YG와 박평도 좋아해요. YG와 박평은 좋아하고 JYP는 살아가시는군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수진님이 재영 오빠가 읽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굳이 읽은 이유 중에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에 약간 상처 받았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분이 바로 이 수진님이십니다. 네, YG 말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JYP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우리 섹시한 재영 오빠 목소리 들을 수가 없다. 네, 바로 그분입니다. 아, 그- 와, 열혈 팬이시네요. 용포 이제 숫자 4로 쓰셨는데 아마 책을 읽는 용사인 것 같아요. 용사. 용띠 4명인 것 같습니다. 용사인데 4명. 용띠가 43살이 용띠인가요? 아마 그럴 맞습니다.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아. 4명의 용띠들의 모임이신데 용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의적인 그러네요. 뜻이겠죠? 음. 용띠 4명, 책 읽는 용사들. 맞아요. 그다음에 뭐 이런 네. 중의적인 뜻이 있군요. 네. 이 모임 이름 괜찮네요. 책을 읽는 용사. 여기 JYP 하나 읽어주시죠. 보니까 JYP 개념무료 언급된 댓글도 하나 있는데. 그리고 JYP님께서 쓰신 개념으로도 책 읽는 용사에 추천하고 JYP님의 다른 책들도 다 읽어보려고요. 매일 JYP님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반복 재생하며 잠을 청합니다. 책걸상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G도 아니야. 심지어 저는 YJ야. 이름도 YG가 아니라 YJ야. YJ가 너무 말이 많아서 JYP님 목소리 듣기가 힘들어서 아쉬워요 댓글에는 어느 순간에 또 공감이 2명이 더 늘었어요. 한 명은 저인데 나머지 5명은 누굽니까? 네, 우리 수진님이 지난 방송하고 오늘 방송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JYP가 말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음. 진짜 뭐 자장가처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진님을 위해서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 JYP 목소리 많이 들어라. 자, 오늘 이제 여행 관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갈 곳이 정해졌다. 우리가 평소에 가고 싶은 이 곳 장소의 리스트들이 쭉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 한 그룹을 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충 날짜도 정해졌고 그럼 그때부터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역시 이 자료를 좀 찾아보는 거죠. 책도 좀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해당 지역과 관련이 있는 책들. 그래서 뭐 가이드북 같은 건 이미 보셨다고 치면 그 동네의 어떤 역사, 문화, 음식, 뭐 건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소설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과 관련된 어떤 논픽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권 좀 또 봐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책걸상도 자주 들으시고 또 평소에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은 여행이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지 그러니까 작가들 중에서 지명을 아주 많이 쓰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요 네스베 같은 작가는 그 노르웨이 작가잖아요. 그 노르웨이의 수많은 도시들을 뭐 거리 이름, 골목 이름, 뭐 건물 이름까지 다 이렇게 쓰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어디에 시체가 밀려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소설들 중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행선지하고 딱 맞는 게 있으면 그거를 들고 가서 현지에 가서 읽어요. 밤에. 그러면 또 아주 읽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진짜로. 네.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노르웨이 갔다 왔는데 노르웨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숙소에서 요 네스베 책을 보고 있는데 마침 오페라 하우스 앞으로 이 시체가 떠밀려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너무 재밌는 거죠. 완전 생동감이 막 짜릿짜릿하겠는데요, 진짜. 그리고 또 몇십 페이지 넘기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여기 주인공이 잠깐 호텔을 막 옮겨가지고 다른 호텔로 묵는데 옮겨간 호텔이 제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인 거예요. 뭐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야죠. 옛날에는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여행 준비하는 게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뭐 네이버 검색은 다들 하실 겁니다. 네. 네이버 검색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써놓은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가셔가지고 영어로 좀 검색을 하시면 가령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도시 이름하고 자기 관심사하고를 같이 넣어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뭐 트립 어드바이저라든지 뭐 수많은 이 사이트 같은 데서 떠 있는 문서들이 막 나오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뭐 오페라, 뭐 도시 이름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영어가 약간 좀 그 장벽이 좀 있으시면은 구글 번역기를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네, 네. 요즘 번역기 어차피 잘 돼 무슨 있어요. 그걸로 기사를 쓸 것도 아니고 네. 뭐 대단한 무슨 학술 논문에 인용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대충의 분위기와 정보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음. 근데 트리버 어드바이저의 댓글 정도나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정보 정도는 구글 번역기 돌려도 그럼요. 다 그냥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여기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어떤 검색어도요. 팁들 등등.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특이한 안 유명한 뭐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거 조금 보고 싶다 뭐 이러면 내가 행선지가 시카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글에다가 시카고 스몰 뮤지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만 딱 넣잖아요. 그러면 네.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가이드북에 안 나오는 또 희한한 장소들 같은 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홈페이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만약에 하실 경우라면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동선 짜는 거 이걸 당연히 해보셔야 될 테고, 네.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언어 딱 한 서너 마디만 외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 오. 고마워요 이런 거. 그 노르웨이 갈 때는 안녕하세요 이런 거. 뭘 어떤 걸 외워가지고 솔직히 가셨어요? 노르웨이는 준비를 별로 못 하고 가서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다 영어를 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 북유럽 사람들은 영어를 되게 잘해요. 네, 그래서 오. 굳이 뭐 노르웨이어를 공부해 가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 일본이나 베트남을 간다 그러면 저 베트남은 안 가봤는데. 아니 간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아 그냥 인사말만 하면 돼요. 인사말만? 네. 그냥 안녕하세요. 뭐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뭐 그다음에 맛있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몇 마디만 해도 나머지는 그냥 뭐 영어로 하든지 한국말로 주세요. 하든지 더 주세요. 손짓 발짓 하듯이 뭐.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말 있죠. 이렇게 깎아주세요. 저는 여행 갈 때 항상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요 세 개는 현지어로 공부를 해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는 현지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스미마생.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남들한테 폐를 끼쳤다, 뭔가 실수를 했다, 잘못했다라고 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스미마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실 약간씩 블랙 코미디인데 그죠? 뭔가 더 큰 실수를 했다고 할 때는 고멘나사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약간 잘못했을 때는 스미마생. 네. 그리고 이왕이면은 정성이 좀 있으시면 두 번 말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빠르게 좀 두 번 정도 숙여주시면 스미마생 스미마생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죠. 본인도 그렇게 하나요? 이건 진짜 생활 속 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 본인이 명백하게 잘못했다라는 우리나라는 그 외국에서는 이제 excuse me 한 실례합니다라던가 아니면 약간의 이제 그런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좀 약간 죄송합니다라던가 네. 뭐 일본 같은 스미마생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제가 그 뭐 짧지만은 외국에서 잠깐 살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의외로 명확하게 자기가 잘못한 상황이 아닐 때는 이렇게 진짜 무슨 쏘리라든가 이런 표현을 그렇게 당연하게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문화에 따른 언어의 뉘앙스 차이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I'm sorry라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는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되게 읍스 이런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스미마생 스미마생 이래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 세계 공통이에요. 네. 어느 나라에 가시든 네. 아프리카에 가시든 뭐 유럽에 가시든 스미마생 알아두시면 좋은 그러면 나 알아듣나요?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저희 오늘은 근데 책 얘기를 이 타이밍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책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네. 그 일단 제가 이제 준비를 해온 책부터 제가 그 지난 시간에 2권을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책도 꼭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행기라던가 여행과 관련된 책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읽어라라는 얘기를 JYP가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JYP가 이제 좋은 여행 관련된 책들을 또 방출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걸 또 제대로 그걸 뜬금없이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당장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평소에 여행 관련 책들을 즐겨서 읽으셨던 분들이 아니라면은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책 관련해서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서평도 많이 쓰시고 또 서평을 묶어서 책도 많이 출간하신 이건우 선생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 이건우 선생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향신문에 좋은 여행기를 한 권씩 정해가지고 리뷰를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리뷰를 하는 연재를 쭉 하셨어요. 오. 근데 그 연재를 이제 좀 다듬고 묶어가지고 여행자의 서재라고 하는 책을 네 출간을 했습니다. 네, 제목 되게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자의 거기에는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된 그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부터 시작해서 뭐 소설가 김현수 씨의 여행할 권리 같은 책들도 있고 서재. 그리고 뭐 유럽의 책마을을 가다라고 하는 약간 독특한 책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 책을 경우에는 뭐 빌 브라이슨의 나를 부르는 숲 같은 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행을 컨셉으로 해서 쓴 여행기에 대한 서평 모음집이에요. 이 책 한 권 소개하면 되겠네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쵸. 뭐,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어떤 여행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행기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여행기를 이건우 선생님이 추천하는 추천의 이유 같은 것들이 이제 잘 요령 있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여행기나 여행에 관련된 책들을 좀 본격적으로 읽어보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지 하고 감이 안 올 때는 그냥 인터넷 서점이나 아니면 서점에 가서 이 여행자의 서재를 보면서 그 책을 좀 읽어도 되고 구비해 놓고 아니면 그 책에 추천해 놓은 책들을 이제 한번 좀 따라가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JYP는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집에 가서 한번 세봤습니다. 여행 관련 책이라고 할 만한 책이 과연 몇 권이나 있나 세봤더니 한 100 몇십 권 정도 아이고. 그 정도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로 나오는 막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나라별로 이렇게 돼 있는 네, 시리즈 있잖아요. 네. 그런 책들이 한 50권 되고요. 이제 어떤 테마가 있는 여행 관련 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축구 기행이라거나, 뭐 음식으로 본 동양 문화, 음식으로 본 서양 문화라거나, 뭐 아니면은 일본 소도시 여행. 요거 지난 시간에 펠릭타님이 일본 소도시 여행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요 책 딱 보시면 됩니다. 일본 소도시 여행. 제목이 일본 소도시 여행이라고요. 요 매일경제인가 어디 저 경제신문 기자가 쓰신 책인데 우리나라 분이 쓰신 책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소도시 여행에 집중한 책 이런 거라든지 뭐 가령 뭐 프랑스 뒷골목 엿보기라든지 지구 반대편을 여행하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책도 있어요. 홋카이도 보통 열차. 홋카이도가 의외로 되게 크지 않습니까, 땅이? 그래서 네. 이제 기차 노선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러니까 홈카이도를 기차 여행하는 방법을 써놓은 책이군요. 그럼 JYP가 홋카이도를 가봤냐? 안 가봤습니다. 못 가봤어요.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홋카이도를 간 사람한테 JYP가 이제 이 홋카이도 보통 열차를 읽고서 얻은 잡상식을 막 방출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너 혹시 어디 가봤니? 야 거기서는 무슨 노선을 타고 어디를 가면은 되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데 그렇죠. 뭐 네. 이러면서 그리고 뭐 아이슬란드 101, 101 이런 책도 있거든요. 아이슬란드는 JYP가 가봤냐? 안 가봤습니다. 가려고 준비만 하고 막 코스도 짜고 했는데 못 갔어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딱히 그 시리즈는 아니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여행과 관련된 책들이라고 할 만한 책들이 또 막 됐다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먼 나라 이웃 나라. 네. 와 다 진짜 있거든요. 오랜만에 듣네요. 모든 시리즈가 다 있습니다. 먼 나라 이웃 이웃 나라 재밌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죠. 네, 먼 나라 이웃 나라. 근데 그 유시민 씨가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의 표절 혐의를 제기를 했었죠. 그게 먼 나라 이웃 나라가 그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그
현지 나라 출신의 이제 저자가 쓴 현지 나라 여행기 시리즈가 있어요. 그 시리즈를 먼 나라 이웃 나라가 굉장히 많이 참고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처럼 유시민 씨가 이제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 되게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디스하면서 그 시리즈를 직접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내봤어요 몇 건. 근데 별로 이렇게 반향은 못 얻고 아이고. 여전히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많이 팔린다는 거. 그렇죠. 네. 근데 뭐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이원복 교수가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쓰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을 참고를 했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유시민 씨가 이제 표절 혐의를 제기한 그 책들을 참고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네. 그런데 어제 먼 나라 이웃 나라가 굉장히 잘 쓰인 책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는 오늘 이제 특별히 이거다라고 뭐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사실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가고 싶은 것도 다르고 여행의 컨셉이 달라가지고요. 그냥 제가 제 서재에 있는 책들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적당히 몇 권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책도 있어요. 접시에 뉴욕을 담다. 요거는 이제 그 본인이 요리사인 분이 그 뉴욕 레스토랑 탐방기 이런 류의 이제 아주 특이한 컨셉을 가진 접시에 뉴욕을 담다. 네, 그런 기획문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제가 이제 괜찮고요. 오늘 JYP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뜬금없이 리스트를 지금 잔뜩 지금 가져와가지고 저도 지금 리스트를 같이 보면서 방송을 하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뽀까뽀꾸는 뭡니까? 아 뽀까뽀끄도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이거는 영국의 어떤 잘 나가는 그 PR 하는 여성이 어느 날 남편하고 어린 아이와 함께 스페인 마요르카 섬으로 이주를 합니다. 결심을 해서 거기 가서 살아요 그냥. 런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은 하고 뭐 이러면서 사는데 그 스페인 중에서도 스페인에서 제일 큰 섬이거든요. 마요르카. 네. 마요르카는 JYP의 버킷리스트에 오래전부터 올라 있는 섬입니다. 못 가봤지만. 그래서 이제 그 섬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계속 살면서 이제 하는 그런 특이한 또 기행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을 다룬 뭐 그런 책인데 요거를 보기 전에도 저는 마요르카에 가고 싶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또 더 가고 싶어졌죠. 그러면 그 마요르카 섬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뽀까뽀꾸를 읽으면은 뽀까뽀꾸 읽어보시면 뭐 아주 최상의 재밌게, 선택이군요. 그렇죠. 책은 좀 두껍고 이 말이 많긴 한데요. 뽀까뽀꾸는 마요르카 사투리입니다. 네. 무슨 뜻인가요? 조금씩 뭐 조금씩 뭐 take it easy 뭐 이런 계열의 뜻을 가진 괜찮아 뭐 천천히 뭐 이런 식의 단어고요. 마요르카는 참고로 안익태 선생이 말년을 보낸 애국가를 지은 그분이 그 후손들이 지금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누키 우동술래 오늘 제가 원어나인. 이제 만약에 대표 추천 도서로 뭘 하나 골라야 된다면 두 권의 책을 묶어서 같은 지역에 관한 책이라서 요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술의 섬 나오시마. 예술의 섬 나오시마. 그리고 또 하나는 사누키 우동 술래 백구. 두 개의 책을 묶어서 같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일본의 시코쿠라는 섬, 일본의 큰 섬 4개 중에서 제일 작은 게 그 시코쿠라는 섬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가가와라는 현인데요. 그 현에 속한 조그만 섬 중에 나오시마라고 전 세계 수많은 여행 가이드북에서 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뭐 100곳 뭐 이런 데 흔히 꼽히는 아주 아름답고 유명한 섬, 미술관이 많고 미술 작품도 많은 이런 섬이고요. 배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섬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섬에 이 가까운 곳에 육지에 시코쿠도 섬이지 참. 네. 하여튼 그 좀 큰 섬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누키 우동 있잖아요. 그 사누키 우동의 고향이 가가와라는 현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우동집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거의 집집마다 우동 맛이 다 다릅니다. 근데 왜 하필 거기 우동집이 모여 있는 걸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우동을 좋아하고요. 거기가 이 일본에 우리나라에도 사누키 우동이라는 가게가 곳곳에 있는 것처럼 네. 일본에 이제 뭐 이 우동의 뭐 3대 무슨 이 주요 이 종류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누키파 뭐 이런 건데
거기 우동집이 됐다 많고요. 그 많은 제 기억에 한 1000개 이상 있는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109군데를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막 하루 4끼 5끼를 다 우동만 드시면서 아이고. 어떤 분이 여행을 하셔가지고 우동집 109개를 평가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오. 우동 덕후신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100군데 넘는 우동집을 실제로 내가 가서 먹어보고 써놓은 책이 산욱기 우동 순례인데 정말 그 내용밖에 없어요. 우동집 100군데가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런 역사가 있고 내 먹어보니 맛이 이렇고 메뉴는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장단점 먹어보니 맛 없더라 뭐 이런 것 등등 이제 쭉 얘기가 있는데 한 번에 가실 수 있는 곳이라서 저도 그렇게 여행을 해봤고 4박 5일 동안 우동집을 여러 개를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나오시마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코스를 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거를 추천해드렸는데 반응이 아주 좋아요. 요 책 2권 보고 스스로 이렇게 여행을 짜가지고 한번 다녀오신 분들이 다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도 알려드립니다. 예술의 섬 나오시마 그리고 산후키 우동순례 네. 109. 네. 그 2권을 같이 보시면 한 개의 여행을 스스로 계획을 잘 해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 일본이니까 당연히 가깝고 공항도 다카마츠라는 도시로 가도 되고 오카야마라는 도시로 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 네, 비행편도 뭐 아주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가 딱 여름 휴가 준비하기 시작하시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혹시 올여름에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 코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오시마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 섬이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TV에도 좀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패키지 여행 상품도 가끔씩 등장하고 해서 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여행지 중에 하나고요. 그 나오시마는 뭐 안도 타다오가 만든 여러 개의 미술관도 있고 호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우환 화백의 작품만 모아놓은 미술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커다란 호박에 이렇게 노란색 호박에 이렇게 까만 줄 쳐놓은 호박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네, 그거 이제 쿠사마 야요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그것도 거기 가면 2개인가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조용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여행지가 되겠습니다. 저 처음에 JYP 말씀 듣고 노란색 호박에 줄 쳐져 있다고 그러셔서 호박 좀 만드는 그 늙은 호박 말씀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까만색 맞아요. 점이 막 이렇게 예뻐요. 콕콕콕 박혀 있고 굉장히 유명하죠. 네, 빨간 호박도 있고요. 뭐. 구사마 야오이. 네. 실제로 가서 보면은 또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여행 관련 얘기, 여행 관련 책 얘기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결론을 좀 내보죠. 이 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뭔가 불평도 많이 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아쉬운 점들이 좀 있어요. 일단 여행 준비가 즐겁지 않은데 그걸 억지로 일처럼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준비하지 마세요. 저 지금 누구 떠올라요 지금. 저는 그게 즐거우니까 이걸 준비를 하는 건데 준비 과정이 즐겁지 않은데 정말 열심히 막 어쩔 수 없이 숙제하듯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냥 패키지 여행 가시고 그런 분들은 아니면은 그냥 남들 다 아는 유명한데 가시고 현지에 가서 뒤적뒤적해서 좀 뭐 다니시고 이러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힘들게 준비를 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러니까 여행 놀자고 하는 거죠. 여행이다 놀자고 하는 거고 스트레스를 풀자고 하는 건데 그 여행 때문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안는 분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여행 가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여행 가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전부 집착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 맞아요. 왔는데 꼭 뭐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하는구나. 이거를 해야 되는데 뭐 일정이 짧아서 돈이 없어서 뭐 거리가 멀어서 날씨가 안 좋아서 뭘 못했다고 막 죽도록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못 봐요. 세상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지나봐요. 그 한 거보다 못한 게 더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그때 여행 갈 때 야 이거 꼭 해야지 벼르고 벼르는데 결국 못했잖아. 이게 더 기억에 남지. 아니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그 3권 준비해왔다 그랬잖아요. 네. 여행에 대한 책. 이제 그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이냐면은 그 피에르 바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 피에르 바야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작가가 읽지 않은 책에 관해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졌어요. 네. 많이 팔리기도 하고 뭐 뉴욕에서 움베르토 에코랑 대담을 하기도 하고 등등등. 그래서 이 피에로 바야르가 비슷한 컨셉으로 여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이제 그 책도 그 읽지 않은 세계관에 말하는 법보다는 많이 유명해지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올 정도로 전 세계 곳곳에 소개가 되었는데, 이 그 제가 이제 그 여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말하는 법도 이제 한번 언급을 하려고 이제 추천 도서로 가지고 왔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에서 피에로 바야르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 자기 지인들 중에서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녀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은 여행을 갔다는 사실도 가물가물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그 여행지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물가물하거나 심지어는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피에로 바이러가 약간 짓궂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방문을 하기는 했는데 체류의 흔적이 기억에서 모두 사라져버린 장소도 과연 우리가 여행을 했던 장소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장소나 혹은 어떤 지식에 대한 가장 온전한 경로가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라고 하는 통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뉴욕에 가야 뉴욕의 정수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일까? 피에로 바이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인류학의 굉장히 위대한 통찰이라고 생각하는 인류학의 명저들, 혹은 여행기의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여행기의 고전들을 뒷조사해 보면 실제로는 그 저자들이 그 현지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여행을 직접 가지 않고 풍문으로 들은 얘기들을 혹은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간접 자료 등등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써놓은 것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혐의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기나 혹은 그 인류학 명저들의 가치가 훼손이 되느냐 하면은 오히려 직접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갔었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의외의 통찰, 반전의 통찰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책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냐라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던지거든요. 뭐 그래서 와, 네. 예, 굉장히 이제 재밌는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인 사례들, 실제 사례들 같은 것들을 이제 잘 버무려 가지고 그 어쩌면은 어떤 장소나 혹은 어떤 경험에 대한 최상의 지식은 직접 경험하거나 현지에 직접 가보는 것이 아니라 방콕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그 피에로 바야르 책을 JYP를 보면서 저는 또 새삼 또 JYP가 그 피에로 바야르 주장의 증명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 도시에서 4년 살았던 사람이 저한테 몇 날 며칠에 걸쳐서 해줬던 조언보다 거기에 살지 않았던 JYP가 2-3시간에 걸쳐서 싹 브리핑 해줬던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우리 하트님이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는 그냥 호기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계속 저건 뭐지? 이건 왜 이래? 이 가게의 시스템은 특이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쳤을 부분까지 저는 뭔가 체크를 해서 요런 거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몰라서 처음에 당황했던 것들을 이제 YG한테 알려주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 책 처방이랑 이번 시간 책 처방을 들으면서 JYP처럼 여행을 좋아하거나 혹은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 약간 YG처럼 여행 그거 굳이 가야 돼. 나는 방에서 책 읽는 게 제일 좋은데, 혹은 뭐 여행을 가고 싶지만은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 피에로 바야르의 여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말하는 법을 읽으면은 약간의 그런 그 위로도 받으면서, 그래 꼭 가봐야 다 알 아는 수 건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여행 관련 책 특집을 다시 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왕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그 화산 폭발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하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와이. 관련 책도 됐다 마는데요. 제가 이제 하와이 한번 가보려고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발견한 책인데 신의 고향 하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선엽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하와이 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입니다. 거기 사시는 분입니다. 게다가 지리학과입니다. 오. 그래서 정말 보통 웬만한 뭐 여행자나 하와이에 단순히 산다고 해서는 쓸 수 없는 정말 특이하고 재미있는 하와이 이야기를 써놓으신 책이 있어서 다른 기본 가이드북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신의 고향 하와이 이런 책을 한 권 더 보시면 하와이 가시는 분들은 훨씬 즐거우실 수 있겠다. 뭐 그런 팁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에세이는 여행 에세이는 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그런 계열 중에서 무슨 책을 제일 좋아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박완서 선생님의 잃어버린 여행 가방이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쏠쏠하게 또 은근히 이제 재미있는 좋은 에세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 효도 관광 보내드리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안 보내드리는 분들이 더 많죠. 본인만 가고. 근데 이제 보내드리는 분들도 꽤 많은데 부모님 효도 관광 2번, 3번 보내드리는 것보다 패키지 상품 사가지고 한 번 같이 여행하는 게 훨씬 기억에도 남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십니다. 싸우지 않을까요? 네, 안 힘들 싸워.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가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정을 모든 과정들이 스무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렇게 돌발 변수 가능성들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그렇죠. 그래야 서로 싸우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하고 자유 여행 말하는 거죠. 패키지 여행을 부모님하고 같이 가면은 뭐 이렇게 큰 뭐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보다 본인이 짜가지고 이렇게 차 한 대 빌려가지고 가령 뭐 한 가족이 이렇게 한 차에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유여행 같은 거를 하면은 정말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오랫동안 기억에도 남고 좋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다들 도전해 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는 대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부모님 연로하시잖아요. 네. 효도 관광을 함께 간다 그러면 어느 여행지를 추천하세요? JYP는 혹은 JYP는 어느 여행지를 모시고 그- 다니고 오셨어요? 반대 방향으로 차가 다니는 곳에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다면 그럼 무조건 일본이 짱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차 몰고 다니기에는 그 일단 비행 시간이 가깝고 그 다음에 온전한 방향으로도 운전에 미숙한 YG 같은 경우는 YG는 포기해야죠. 그리고 음식도 다 대체적으로 입에 맞는 편이고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차 몰고 다니는 동선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거동이 불편하시고 많이 걸으실 수 없는 분들이라고 해도 일본은 꽤 유명한 박물관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는 다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고려했을 때는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다니기에는 일본이 제일 좋은데 이 운전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경험 없으신 분들은 꽤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거가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시도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 운전해서 다니기 좋은 곳으로는 뭐 전 안 가봤지만 가까운 괌, 네, 그 정도가 있겠죠. 태국 같은 데도 많이 가시는데 거기도 운전이 반대 방향이라서 운전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뭐 여유 있으시면 미국도 제일 좋죠. 서부 유럽, 미국 서부 같은데 가시는 것도 좋은데 조금 멀고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그거는. 네. 지금 딱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는 어머니랑 일본에 한번 가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 네. 좋습니다. 네. 그 JYP는 운전을 이제 필수인 것처럼 옵션을 달았지만은 저는 어르신들 모시고 일본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온천 여행 컨셉으로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숙소에서 숙소의 이동은 약간 돈을 들여서 이제 좀 굉장히 먼 거리는 열차를 이용했고 그리고 숙소에서 숙소까지 이동은 약간의 돈을 들여서 이제 택시를 이용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온천이 좋고 그다음에 그렇게 과하게 비싼 숙소는 아니었지만은 숙소가 깨끗하고 그 무엇보다도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 부모님들이 그 자식이 돈을 줘가지고 어디 패키지 여행 갔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한 17번 정도 자랑을 하십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이렇게 같이 막 며칠 동안 여행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한 100번 정도 자랑을 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운전을 잘하든지. 그러니까요. 내가 네. 먹는 것도 어쩜 그리 심지어 찰떡같지 거꾸로도 않은지. 운전을 하더라. 차가 거꾸로 다니는데도 운전을 잘하더라. 주변 분들은 약간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만 네.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 특집에서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들 빨리빨리 준비하셔가지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여행 꼭 한두 번쯤은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JYP 특집이죠. 사실상 이제 이 여행의 달인, 네. 여행 준비의 달인. 아마 다시 없을 것 같은 JYP 특집이었네요. 네, JYP 특집으로 이번 주는 여행 관련된 책들을 뭐 소개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행에 관련된 다양한 팁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네. 또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몇 권 거들면서 굉장히 이제 좀 여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선들을 볼 수 있는 책들도 꽤 많이 소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몇몇 분들이 계속해서 책처방에서 언급된 책들 리스트 정리해가지고 좀 올려달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혜니 혹시 가능한가요? 리스트 정리해서 올리는 거? 저요? 네, 네. 저 찾으셨나요? 네. 그 YG가 좀 도와서 리스트를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죠. 네, 여러 가지 열심히 한번 책들이 많이 해보겠습니다. 소개가 되었으니까. 네. 네. 네, 혹시 저 EBS의 세계 테마 기행 관계자분들 듣고 있으시면 네, 저도 좀 보내주세요. 네. 네. 아니 신청을 하세요. 신청하면은 뭐 이렇게 보내고 이러는 게 있던데. 그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 네. 이제 신청하면 뭐 심사를 하겠지만은 뭐 JYP가 거기 뭐 그...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다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